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실전 모의고사 사회복지조사론 제1회차의 전반부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13문제이죠. 26번부터서 13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조사론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조사론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사회복지조사론의 개념 정리만 잘 해놓으신다면 오히려 인간의 행동과 사회환경보다는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9회 때가 가장 어려웠고요. 그 다음부터 점점 더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사론에도 좀 욕심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사회복지조사론은 개념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신다면은 사례 문제나 또는 이 개념들을 막 뒤죽박죽 섞은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러한 것들을 혼동하지 않고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6번에서부터 13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학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사회과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비교 문제가 잘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모두 다 사회과학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 찾기인데 사회과학은 연구자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가치관의 영향을 받지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은 끊어요. 사고의 도식화에 제한을 받지 않나요? 네, 제한을 받죠. 사고의 도식화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사회과학은 인간과 그 다음에 사회현상, 인간과 사회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거든요. 이것이 연구 대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사고의 도식화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받는다 그래야 돼요. 사회과학은 사회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영향을 받지요. 사회과학은 그렇죠. 독창적이면서 유일한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독창적이고 유일한 학문, 우리가 이제 인간을 유일한 존재라고 해요. 인간을 우리가 유일한 존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연구하는 사회과학도 유일하고 독창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사회과학은 사회현상의 외면적 이해가 아니라 내면적 이해입니다. 내면적 이해를 하는 것이 바로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회현상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게 바로 사회과학입니다.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한번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이론과 단절됩니까? 기존의 이론과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이론이 도출되죠. 새로운 이론이 등장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정도 더 알아놓으시면 좋겠어요. 기존의 이론과 단절되지 않는다는 것 꼭 알아놓으십시오. 자, 26번의 답을 4번으로 처리해 드렸습니다. 27번 문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27번 문제는 다음은 무슨 방법을 의미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발견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 라고 했네요. 이게 이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론적인 측면이라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발견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관찰했다라고 했잖아요. 자, 첫 번째 인간의 죽음이 뭐가 될까요? 이게 주제 선정이 됩니다. 자, 주제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찰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론으로 도출이 됐네요. 이러한 순서대로 쭉 정리하는 게 무슨 법이죠? 네, 귀납법이라고 배우셨습니다. 귀납법입니다. 자, 연역법은 그 이제 반대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이론에서 출발을 하죠. 이론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론에 출발하는 것이 바로 연역법이다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자,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자,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러므로 그 말이죠.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3단 논법이라고 하잖아요. 3단 논법. 3단 논법은 데카르트의 연역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역법과 귀납법 물어보는 문제 잘 출제되니까 꼭 알아놓으세요. 27번의 답을 1번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8번 문제. 다음 중 탐색적 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 탐색적 조사는 그렇죠.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문제 제기, 문제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구자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회 문제를 보면서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날까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호기심을 갖고 들여다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형성하고자 하는 건데,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탐색적 조사가 필요하고요. 연구 분야의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문헌조사를 하잖아요. 문헌조사가 바로 탐색적 조사의 일종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탐색적 조사의 하나다. 조사 중에 하나가 바로 문헌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연구를 위해 끊어요. 문제를 설정하거나 가설을 발전시키기 위해라고 했습니다. 문제 설정이 바로 문제 제기가 되겠습니다. 문제 형성이고요. 자, 이것을 뭐로 이제 발전시킨다? 가설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탐색적 조사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실행할 끊어요. 연구의 실행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가 이제 문제를 제기할 때 실현 가능한 문제를 제기해야 돼요. 실현 가능한 문제, 검증 가능한 문제. 자,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해봐서 이 연구가 과연 실행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을 파악해 봐야 되겠죠. 그게 탐색적 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관련 상황에 대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 예측이라는 기능은 없어요. 이 탐색적 조사는 예측이란 목적은 없고요. 우리가 이제 기술적 조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설명적 조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술적 조사와 설명적 조사가 바로 예측을 하기 위해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관계를 규명하는 건데요. 이 기술적 조사가 아시는 대로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겁니다. 상관관계 규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설명적 조사는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죠. 자,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규명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28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옳지 않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되었고요. 이제 29번 문제 들어갑니다. (29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사례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문제인데, 29번 문제 별표. 한 연구자가 청소년기의 사회성 발달을 알아보기 위해, 자, 10살 묵은 아이 200명, 11살 묵은 아이 200명, 12살 묵은 아이 200명을 동시에 무선 표집을 하였습니다. 집단 간 특성을 비교했다. 이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 했습니다. 자, 박스형의 문제인데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숫자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라고 했어요. 동시에 했으니 장기간에 걸쳐서 한 게 아니죠. 그래서 횡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횡단 연구에 해당됩니다. 패널 연구 아니죠. 패널 연구는 종단 연구에 들어있는 거라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연령별 평균의 추세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연령이 10살, 11살, 12살이에요. 따라서 연령별로 평균값을 낼 수 있습니다. 200명의 평균, 200명의 평균, 200명의 평균을 낼 수 있습니다. 그 평균의 추세를 파악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성의 연령 간 상관을 분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사회성의 연령 간의 그 상관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상관 분석을 해야 돼, 이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동시에 무선 표집에서 집단 간의 특성을 알아봤다 했거든요. 집단 간의 특성을 알아봤다라고 했으니까 연령 간의 상관을 분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조금 거리가 멀다.
우리가 이제 상관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